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9에 수도권에 사는 여성이에요. 요즘 사연을 듣다 보니 신혼처에 이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코앞에 두고서 깨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2년 전 결혼 약속을 하고 처음 남친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이 결혼 못하겠구나 하고 파혼을 결심했어요.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놈의 집안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지금도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사회는 아들, 딸 구별 없다고들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무슨 집안 일꾼 하나 들이는 걸로 아는 너무 구시대적인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네 처지가 어떤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2년 반 정도 사귄 남친이었는데 정말 연애와 결혼은 너무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솔직히 연애할 때는 집안 이야기를 할 일도 없고 두 사람이 서로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사이가 되니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사귈 때에도 남친은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아예 자리를 피해서 10분도 좋고 20분, 어떨 때는 30분 넘게 통화를 하느라 저를 내버려 둔 적이 좀 있어요. 한 번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오빠는 엄마 전화만 오면 왜 그렇게 오래 받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거나 나중에 통화해도 되잖아. 기다리고 있는 나는 생각 안 해? 엄마가 고객센터랑 통화하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내가 일단 전화해보고 엄마한테 알려주느라 그랬어. 요새 홈쇼핑 고객센터 통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워서 못하겠더라. 뭐 그렇긴 한데 어차피 본인 아니면 상담 제한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한 데까지 엄마한테 알려주고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자동 안내 나오면 몇 번 누르는지 알려준 거야. 지금 당장 통화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뭐 요즘 어디든 전화하면 자동 음성 나오고 버튼 누르고 넘어가는 것도 몇 차례씩 있고 또 한참 기다려야 하고 그런 거 저도 모르는 거 아니니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집에 올 때 편의점에서 빵 사와라, 음료 사와라 이런 심부름 전화도 굉장히 많았어요. 요새는 문자라는 편리한 게 있는데도 꼭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오빠네 어머니 나랑 있는 거 신경 쓰여서 전화하시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문자로 하셔도 될 걸 전화로 하실 이유가 없잖아. 우리 엄마 문자 되게 답답해 하셔. 바로바로 연락 안 되니까 싫으시대. 어른들은 무슨 말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그러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 아 맞다. 희주 너는 부모님 안 계셔서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네. 나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이 드신 걸 못 봐서 몰랐나 보다. 저는 중학생 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언니가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 그때 대학생이던 언니가 학교에 다니며 알바하고 저 돌보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남친은 그런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어쩌다 보니 저렇게 말이 나온 것 같았어요. 사실 내가 부모님이 없어서 어른들 사정 모른다고 하는 말이 썩 듣기 좋은 건 아니었지만 사실이 그러니 남친이 무신경한 것 같았지만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제 입장 생각 안 해준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그런 말이 나왔나 보다 했죠. 결혼을 결정했던 건 적지 않은 나이에 만나서 2년 넘게 만났으니 이런 사람을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제가 비혼주의는 아니고 일하다 보니 결혼 때를 놓친 거였거든요. 제 짝으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저는 이게 인연인 것 같아서 남친이 프로포즈 했을 때 결혼을 승낙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남친 집에 먼저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우리 집은 언니와 형부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언니 부부가 좀 긴 출장을 나가서 시간이 맞지 않았거든요. 제가 남친 집에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주에 언니랑 형부가 돌아오면 시간을 정해서 가기로 했죠. 그렇게 남친 집에 갈 날이 다가오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우리 누나가 지금 본가에 살거든. 너 인사하는 날 집에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말하는데 누나가 요즘 좀 매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누나 봐도 누나 사정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해서. 그래 알겠어. 그게 뭐 어렵다고. 오빠네 누나는 그럼 지금 별거 중인 거야? 그렇게 거창할 것까지는 아니고 잠깐 친정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오빠네 누나가 아니고 호칭을 형님이라고 해야지. 그거야 결혼하고서 해도 되는 거잖아. 결혼할 거니까 인사드리러 가는 거잖아. 이런 건 확실히 정리해두는 게 좋으니까 하는 말이야. 남친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어째 저한테만 자기네 집안 호칭을 강요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는데 잠깐 친정을 왔든 떨어져 있기로 했든 어쨌든 별거는 별거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네 식구들 일은 유별나게 포장을 하는 인간들이어서 아주 어떻게든 좋게만 보라고 억지를 썼던 거였어요. 별거라는 말이 딱히 나쁜 말도 아닌데 말이죠. 이혼이라도 했으면 뭐라도 했으려나 싶기도 하네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명한 호텔 안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마음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제빵 관련 자격증을 땄는데 보니까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오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알바하며 빡세게 어학 공부하고 유학 준비해서 프랑스로 가서 제빵하고 디저트를 공부했어요. 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고생하지 않은 건 할아버지가 언니 몰래 저한테 생활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었죠. 언니는 우리도 성인이니 늙으신 할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빨리 가고 너네라도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사는 건데 손녀딸 생활비는 얼마든지 대줄 수 있다. 너무 고생하지 말고 재미있게 살면서 공부해. 저는 프랑스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자신있게 내봤지만 취업은 그다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싱가포르 쪽의 호텔에서 일을 해보자는 제안이 왔고 저는 싱가포르에서 1년 일을 한 후에 그때 평판이 좋았던 게 인정돼서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 호텔 베이커리에 취직했고요.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그래도 언니가 저를 끝까지 뒷받침해주면서 외국물도 먹어본 거죠. 남친은 그 호텔과 같은 계열사의 물류 쪽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모회사는 아니었고 자회사 쪽이었고요. 사실 연봉은 제가 더 높았고 자산도 제가 가진 게 더 많았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는데 1년 전쯤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언니 앞으로 아파트와 건물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언니는 저까지 돌본다고 고생했다며 할아버지가 평생 세 받으셨던 건물을 물려주셨고 저는 20평대지만 입지가 좋은 데라서 집값이 꽤 센 아파트였어요. 언니는 대학생 때도 워낙 독립심이 강해서 할아버지가 전적으로 돌봐주신다는 것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정말 열심히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그런 언니가 안타까웠던 할아버지가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다고 하라며 몰래 등록금을 주실 정도였죠. 할아버지 유산 욕심은커녕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했던 언니라서 저는 언니가 건물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할아버지한테 섭섭한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가 생긴 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니 이제라도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심정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남친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싼 과일 바구니에 어른들 좋아하신다는 스카프에 모자에 거기다 한우까지 준비해 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처음 저를 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아우, 별로 볼 것도 없는 애랑 뭐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쨌든 들어와. 제가 당황해서 남친 얼굴을 쳐다봤더니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제 팔을 붙잡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팔짱을 끼고 저를 차갑게 쳐다보는 중년 여성 2명이 있었고요. 인사해. 이쪽 이분은 우리 이모, 엄마 여동생이야. 그리고 저분은 막내 꼬모, 아빠 막내 동생이라 우리 아빠가 엄청 귀여워하셨대. 지금도 막내 꼬모한테는 꼼짝 못하셔. 해맑게 자기 이모 고모를 소개하는 남친은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모라는 분이 먼저 저한테 말했어요. 뭐 이것저것 준비해온 거 보면 아주 싸가지가 없는 애는 아닌 것 같네. 부모 없이 자란 거 치고 근본은 있나 봐. 아니 그렇다 치고 대학 나온 우리 명준이랑 같은 레벨은 아니지. 라며 옆에 고모가 말했어요. 외국 유학? 그거 한국에서 대학 못 가니까 간 거 아니야. 그것도 대학도 아니고 빵 만드는 학교라며. 그럼 그게 학교야? 그냥 학원이지. 고모, 내가 말했잖아. 외국은 우리랑 체계가 다르다니까. 모든 걸 우리나라에 맞춰서 생각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4년제 나온 애랑 빵 기술자랑 같니? 고모의 목소리는 날이 서서 아주 표독스러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기도 했고 남친 어머니 혼자서 부엌에서 과일 자르고 차 준비를 하기에 얼른 옆으로 가서 도와드렸어요. 과일은 제가 마저 깎을게요. 저 손 씻고 올게요. 라며 과일 깎아서 플레이팅하고 차도 적당히 찻잔 데웠다가 따라서 내갔더니 남친 어머니는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이거 하나는 익숙하게 잘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에 대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우리 명준이가 좀 괜찮니? 솔직히 쟤 눈 높아서 아직까지 장가 안 간 건지 못 간 거 아니거든. 근데 명준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눈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 아가씨를 신부감이라고 데려왔잖아. 그 말도 기가 막힌데 그 이모하고 고모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센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 명준이 고생은 안 시키겠어. 라는 이모 말에 고모는 발끈하며 아우 고졸이잖아요 고졸. 그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든 지식이 차이가 나는데 사는 게 쉽겠어요? 밥 해주고 이런 것만 잘한다고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오가는 와중에 저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게 됐어요. 과일하고 차를 테이블에 놓느라 그런 건데 남친은 떡하니 자기 고모 옆에 가서 앉더라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요. 남친 어머니도 이모 옆에 와서 앉아서 팔짱을 끼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명준이 고집 못 꺾어서 보자고는 했는데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결혼이 2사람만의 일은 아니잖아. 어쨌든 집안이 결부되는 건데 우리가 어디서 뭐하다 왔는지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랍시고 드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 아가씨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어. 만약에 아가씨 부모님이 살아계셨어도 우리랑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야. 라는데 마침 고모 핸드폰으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남친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오빠 안 와도 되겠어. 글쎄 뭐 사돈 언니는 좋다는 것 같은데 올케는 마음을 못 정한 것 같고 나는 영 깨름직해. 우리 명준이랑 말 통하고 살겠나 싶어. 대학을 안 나왔잖아. 그깟 외국어 잘하는 게 대수야? 외국어는 우리 명준이도 외국서 그만큼 살았으면 이보다 더 잘하지. 저는 그 순간 이 결혼은 안 한다 마음먹었어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친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가 자기 여동생이 괜찮다고 하면 와서 저를 보려는 거고 아니면 저를 아예 볼 생각도 없었다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구석에 있는 방문이 열리더니 웬 여자가 잔뜩 치장하고서 현관으로 나가는데 저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누나야. 이제 일어나서 앉아. 다리 아프겠다. 남친은 제 표정이 변한 걸 눈치채고는 그제야 살살거리며 저한테 잘해주는 척을 하는데 왜 여태까지 이런 인간인 줄 몰랐는지 제 속에서 화가 치미는 걸 꾹 참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2번 다시는 이 집에 올 일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수모당한 걸 어떻게 돌려줄지만 생각하느라 골몰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상상을 하다 보니 이모랑 고모가 쌍으로 개소리를 하는 걸 제대로 듣지 못했거든요. 안 듣기를 다행이지 들었으면 열만 더 받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친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 애들이 머리도 좋고 귀티도 나고 그런 거 타고났거든. 아가씨도 봐서 알잖아. 아까 나간 게 우리 딸 지연이야. 그냥 딱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잖아. 명준이도 그래서 다들 우리 집이 대단히 잘 사는 줄 알고 그랬다니까. 사실 우리가 평범한 집안이긴 하지만 애들 공부만큼은 아주 단단히 붙잡고 시켰어. 그래서 둘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자랑이 아니라 나도 애들 아빠도 그 옛날에 이름만 대면 다들 우러러보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이러니 우리가 며느리 학벌을 어떻게 안 봐. 이렇게 잘난 아들 딸 남의 집에 준다고 생각해봐. 아, 정말 자다가도 속상해서 일어나게 된다니까. 너 이런 귀한 아들하고 혹시 결혼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 애 평생 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알겠어? 네가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마. 남친 어머니도 그렇고 이모 고모 두 사람도 저희 언니나 형부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도 없는지 물어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뭐 자기들 말대로 학원이나 다를 게 없는 외국의 제빵학교 나온 사람 가족이 뭐 그리 볼 게 있나 싶었나 봐요. 하긴 물어봤어도 저는 제대로 대답할 생각도 없었어요. 행여 저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줄까봐 싫더라고요. 저 하나의 이력만 보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하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으니까 남친 어머니가 저보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하신 뜻은 저희 집에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남친 어머니랑 이모 고모들은 그래도 싹수가 있다며 지들끼리 또 입방아를 찢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오는데 남친이 데려다 준다면서 저를 차에 태워주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있자 남친도 분위기가 이상한 걸 감지했는지 변명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고모가 나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뻐해서 엄마도 못 말릴 정도로 나를 끼고 도셨어. 이모는 워낙 우리 엄마 쪽이 자매 우애가 좋아서 우리 엄마도 이모 큰딸 시집 보낼 때 가서 신랑감 봤거든. 그래서 이모 큰딸은 결혼해서 잘 살아? 제가 불쑥 물어보자 남친은 당황해서 저를 보더라고요. 아, 뭐 다른 얘기 들은 건 없는데 잘 살겠지 뭐. 그건 그렇고 나는 네가 어른들이 앉혀놓고 이런저런 말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 말이 없네.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말을 안 했다고 이해를 한 건 아니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일단 보기로 했으면 사람이 기본 예의라는 건 갖춰야 되는데 대학 나온 머리는 따져도 예절은 따지지 않으시나 봐. 제가 아주 대놓고 말하니 남친은 불쾌해하더라고요. 저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냥 이해해드려야지. 네가 아무 말 안 하길래 역시 속이 깊구나 했는데 아주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 네 참. 그럼 오빠는 오빠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가족이 저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 그냥 막 한없이 관대할 수 있어? 야, 너랑 나는 경우가 다르지. 우리 집하고 너희랑 같은 건 아니잖아. 엄마 말대로 솔직히 우리가 몇 수 접는 건 맞잖아. 왜? 내가 국내 그렇고 그런 대학 안 가고 프랑스 유명 제빵학교 나와서?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언니랑 형부만 있어서? 사실 어떤 부모가 자기네 며느리 대학 안 나오고 부모도 없다고 하면 순순히 받아주시겠냐? 너 그런 건 감안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바닥에 앉아있는데도 그렇게 혼자 턱하니 소파에 앉아서 날 내려다봤구나. 알겠어. 내가 그래서 너 눈치껏 일어나 소파에 앉으라고 했잖아. 알았다고 했잖아. 내가 뭘 했어? 남친은 제 대답에 뭐가 찝찝한지 혼자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우리 결혼할 거면 집도 예물도 알아서 하래. 보태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 이런 건 솔직히 말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 결혼 자금 얼마나 있어? 나?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있지. 20평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가 쏠쏠해. 뭐? 아파트? 어디에 있는 건데? 그건 알아서 뭐하게. 있으면 있는 거지. 남친은 제 말에 완전 놀라서 저를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야, 그런 말을 왜 이제야 하는 거야.
미리 알았으면 엄마한테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아니, 아무래도 너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았겠냐? 그럼 지금은 내 이미지가 되게 안 좋다는 거네? 근데 그것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잘해줬으면 되는 문제잖아. 꼭 아파트가 있어야 이미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아, 말꼬리 좀 잡지 마. 그럼 너 예금은 얼마쯤 되는데? 너 연봉은 어떻게 되고? 그래도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이런 건 서로 알아야 되잖아. 그래, 얘기해보자. 오빠는 얼마나 갖고 있나? 먼저 말해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된 건 남친은 예금도 연봉도 저보다 적다는 거였어요. 남친은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재수해서 갔다고 하니 저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럼에도 남친은 제가 연봉이 더 많다는 게 충격이었나 봐요. 아니, 어떻게 네가 더 연봉이 많을 수 있지? 너 베이커리에서 디저트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디저트 총책임자 바로 아래야. 내 밑으로 직원들도 있고. 오빠, 그리고 우리 호텔이 오빠네 회사 모 회사 직속이야. 그런데 연봉이 시시할 거라고 생각했어? 남친은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언니 부부가 출장에서 돌아왔고 저는 언니네 집에 가서 제가 남친 집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죄다 말했어요. 언니는 완전 열받아서 부르르 떨었어요. 진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 이 결혼 절대 하지 마. 내가 못 시켜. 나도 안 해. 그 고모라는 사람이 남친 아빠 전화 받고 나 보러 올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듣고 완전 결심 굳혔어. 내가 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인정도 못 받으면 평생을 살아야 돼?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 못해서 목을 매는 것도 아닌데. 그래, 생각 잘했어. 너 이런 데도 결혼한다고 했으면 내가 너 집에 가둬두려고 했어. 언니의 과격한 말에 웃음이 나면서도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했고요. 그럼 남자친구한테 결혼 안 할 거라고 얘기는 한 거야? 옆에 있던 형부가 물어보길래 저는 이제 해야죠. 그래도 파혼이라면 파혼인데 내일 만나면 말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라고 해. 내가 우리 처제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지. 라며 형부가 아주 단단히 벼르는 표정을 짓는데 언니도 그러자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나 하다가 남친이 보였던 태도도 너무 괘씸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친을 만나러 갔는데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무슨 대단한 소식이라도 전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말하더라고요. 야, 너 기뻐해. 이모랑 고모도 다 너 조카 며느리를 합격이래. 엄마도 좋다고 하셨고 어느 정도까지는 예물도 해주시겠대. 너 걱정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마음 푹 놔도 돼. 저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지만 겉으로는 알겠다고만 했어요. 그럼 이제 오빠가 우리 집에 와야지. 언니랑 형부가 주말에 보자고 했어. 올 거지? 아, 내가 너네 집도 가야 되는 건가? 그럼 안 오려고 했어?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언니가 어른 노릇하며 내 울타리 되어줬는데 당연히 만나야지. 언니랑 형부가 지금 우리 집 어른이야. 안 만날 거면 나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아니야, 갈 거야. 내가 너무 우리 집 허락에 들떠 있었나 봐. 알았어. 근데 오빠, 나는 결혼 허락했으니까 집에 인사드리러 간 줄 알았는데 지금 오빠 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보네? 나를 며느리로 할지 말지 점수 매겨서 정하려고 부른 거였어? 그게 너한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나는 어쨌든 부모님이랑 이모 고모가 뭐라고 하든 너랑 결혼하려고 했어.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겠지만 말이야. 근데 완전 네가 마음에 드신다니 얼마나 잘 됐냐? 그치? 너도 좋지? 그날 오빠 어머님은 물론이고 이모님도 고모님도 외출하던 오빠 누나까지 다 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신 거야? 혹시 내 아파트 때문에 그러신 건가? 아니야, 꼭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일종의 시험이야, 시험. 점수 매겼다고 내가 말했잖아. 얼마나 어른들한테 싹싹하고 억울한 말 들어도 잘 참는지 시험해 본 거지. 그건 그렇고 엄마가 네 아파트 계속 전세를 둘 거냐고 궁금해 하시더라. 요새는 월세도 많아져서 월세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냐고 하시는데 엄마가 언제 한번 만나서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셔. 너 시간 되는 날 말해봐.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해.
일단 오빠가 우리 언니랑 형부를 먼저 보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차차 생각해 볼게.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자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날 남친은 나름 준비를 한다고 과일 바구니하고 와인을 사왔더라고요. 거실에는 언니와 형부가 앉아 있었고 제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남친은 언니네 아파트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며 저한테 귓속말로 살짝 이러더라고요. 형부가 돈이 많은가 봐. 와, 여기 TV에서나 보던 그런 아파트잖아. 언니가 다가와서 남친 손에서 과일하고 와인을 받아들고 들어갔어요. 뭘 거기 서서 이야기해. 얼른 들어와. 남친은 언니 말에 당황해서 얼른 거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90도로 한 다음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이번에는 형부가 말했어요. 앉지 말고 부엌에 가서 명준 씨가 사온 과일하고 와인 좀 내와요. 네? 제가요? 할 줄 모르나? 요즘은 남자들도 다 집안일 잘 하는데 명준 씨는 되게 당황하네. 아닙니다. 네, 제가 준비해 올게요. 남친은 놀라서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저한테 계속 자기를 도와달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언니 옆에 앉아서 멀뚱히 쳐다만 봤어요. 남친은 어쩔 수 없이 과일과 와인을 자기 손으로 전부 준비해서 저희 앞에 내왔어요. 그러자 바로 형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제가 명준 씨네 가서 며느리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제가 그냥 한 말이고요. 어른들이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설명하기 쉽게 표현한 거였어요. 아니 뭐 당연히 결혼하라는 줄 알고 간 건데 그 자리에서도 대학을 안 나와서 수준이 되겠냐. 집안일 잘하는 것만 갖고는 모자라다. 그랬다가 우리 처제 아파트 있다는 말에 허락했다는 것 같은데? 남친은 얼굴이 벌개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어? 그냥 나는 오빠가 말한 그대로만 전달했어. 아무 말도 보탠 거 없는데? 왜? 남친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자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희주 어릴 때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 그래도 상처 많은데 시댁 어른들 사람들이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소금을 뿌리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시자는 그런 거라고 해도 사람이 선이라는 게 있지. 그것뿐 아니라 명준 씨 우리한테 인사하라고 하니까 나도 인사를 가야 되나? 그랬다며? 우리는 어른이 아니라는 건가? 아니면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 절차는 무시하고 명준 씨 집만 지킬 거 다 지키겠다는 건가?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희준만 우리 집에서 괜찮다고 하면 바로 상견례해도 되는 줄 알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됐고 우리도 희주가 당한 건 돌려줘야겠어서 불렀지 다른 뜻은 없어. 나는 이 결혼 반대야. 너 절대 우리 집에 못 들인다고. 알았어? 그 말에 놀란 남친이 저를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남친을 쳐다봤어요. 그렇다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내가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가만 안 둔대. 그리고 나도 오빠네 집 가서 오빠네 아버지가 나 보기 싫다고 밖에 나가 있는 거 안 순간 완전 마음 접었어. 내가 대학 안 간 거? 나는 빵 만드는 게 더 좋으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니까 그랬을 뿐이야. 내가 그 잘난 한국에 있는 대학 안 나왔는데 어떻게 호텔 베이커리에서 파티시에로 일하겠어? 내가 잘하기 때문이야. 오빠랑 오빠 식구들은 우습게 보이겠지만 남들은 나 그렇게 안 봐. 나는 나를 대학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사람들하고는 엮일 생각이 없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빠랑도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야, 너 이러려고 나 부른 거야? 어? 남친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자 형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친은 쫄아서 얼른 다시 입을 다물었고요. 명준 씨 다니는 회사 사장이 나랑 미국 대학 동창이야. 명준 씨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닥 전망이 밝은 사람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나는 우리 처제 같은 인재가 좀 더 앞날이 유명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남친은 그 말에 아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언니네 집에서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는 남친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어요. 우리 언니랑 형부 같이 온라인 유통 사업해. 요즘 사업이 막 성장하는 때라 엄청 바쁜데 언니가 내 푸대접은 꼭 갚아줘야겠다며 시간 내준 거야. 야,
너 어떻게 말했길래 이래? 이거 다 오해라고 말씀드리자. 너 나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던 거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하고 이모 고모 때문에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니. 그건 아니지. 같이 사는 사람은 우리잖아. 나는 부모님이 반대해도 너랑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너는 어떻게 이래? 이거 다 오해야. 우리 엄마도 아빠도 너한테 나쁜 마음 없으셔.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빠는 애초에 나랑 결혼하면 편하게 막대해도 내가 뭐라 못할 줄 알고 결혼하자고 했던 거고, 부모님하고 이모님 고모님은 나한테 아파트도 있고 내 자산이 오빠보다 많으니까 결혼 허락한 것 같고. 내 말이 맞지? 오빠 내가 그렇게 공부 잘해서 대단하면 다른 집도 다른 걸로 노력해서 대단한 거야. 오빠 나보고만 무조건 오빠네 어른들 이해하라는데 나 결혼하고 어떻게 살게 될지 너무 훤히 보여. 오빠가 중요한 만큼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오빠도 정신 차려. 오빠는 우리 테스트에 떨어진 거라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밑에 내려가면 경비원이 문 열어줄 거야. 잘 가. 야, 희주야. 다시 잘 생각해봐. 남친은 잘 생각해보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저를 몇 번이고 다시 설득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냥 언니네 집으로 들어오니까 벨을 누르며 오해가 있었다고 문까지 두드렸고요. 그러자 언니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오해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오해 풀고 싶지 않아. 무엇보다 희주가 그날 명준 씨 집에서 결혼 안 한다고 결심하고 왔다는데 왜 그래? 사람이 남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이제 그만 돌아가. 아니에요, 누님. 저희 부모님이 그러는 건 나이 드신 어른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 결혼시키는데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들어오는 거니까 좀 깐깐해지셨던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그래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많아. 아무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컸고 아파트가 없다고 해도 사람 하나 반듯하면 받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우리 시부모님이 그래. 그 말에 남친은 한 대 맞은 표정이 됐고 언니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아예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집안 어른들께도 희주를 잘못 소개 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희주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 내가 결혼이라는 걸 쉽게 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오빠 말대로 우리끼리는 재밌게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래, 맞아. 너 그 마음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오빠는 항상 오빠네 엄마한테 전화 오면 난 내팽겨 쳐줬잖아. 그 전화 통화가 짧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알면서도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내가 오빠네 가족들한테 평가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빠는 대단하다고 믿는 거 보고 오빠조차도 실망스러웠어. 결혼해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걸 알았고 내가 인사드리러 갔음에도 날 보지 않겠다고 나가서 자기 여동생한테 어떠냐고 묻는 아버지나 사람 앞에다 놓고 올 필요 없다고 하는 오빠 고모나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 과연 살면서 나를 상처 안 준다는 보장이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내가 정말 만난 시간 생각하면 많이 아깝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내가 이런 결혼을 왜 해야 돼?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나는 안 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남친은 그제야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저의 결혼식 해프닝은 이렇게 끝이 났고 남친은 그 후로도 몇 번 저한테 다시 연락했지만 제가 아예 차단해버렸더니 찾아오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여전히 혼자서 지내고 있어요. 올해 들어 남친을 사귀기는 했는데 결혼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다고 하면 또다시 돌변하는 건 아닌지 이 사람도 전 남친하고 똑같은 건 아닌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